수선의 문은 한번 들어서면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범인 소녀는 이제 단순한 동경이 아닌 현실적인 수선의 잔혹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질의 차이, 신분의 격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칙들, 약자는 배제되고 망설이는 자는 도태되는 세계에서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수선은 꿈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범인지 장생선도 6화부터 10화까지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만보탑. 황풍곡에서 가장 유명한 상점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수많은 수련자들이 드나드는 웅장한 곳이었다. 엽창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녹색 도포를 입은 하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와 그를 맞이했다. 엔드코트,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소개해 드릴까요? 저희 가게의 모든 물건은 최고급이며 만족을 보장합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최고급 마법 도구와 부적을 사러 왔습니다. 엔드코트, 격창성이 갑자기 말했다. 이 말을 듣고 하인의 미소는 더욱 커졌다. 중요한 손님임을 알아챈 그는 서둘러 엽창성을 2층으로 안내했다. 2층은 서재였는데 고풍스러운 색감과 향기를 풍기는 다양한 골동품 생활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어 매우 우아하고 넓어 보였다. 세련되고 우아한 중년 남성이 책을 읽고 있었다. 엽창성이 다가오자 그는 차분하게 책을 덮고 다가왔다. 녹색 도포를 입은 하인이 재빨리 앞으로 나와 중년 남자의 귀에 몇 마디 속삭였다. 이 말을 들은 중년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예창성에게 손을 모아 인사하고 말했다. 엔드코트, 저는 만보탑의 점장 텐보리입니다.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한비위입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한 형님이시군요. 앉으십시오. 엔드코트. 텐 점장은 하인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손짓한 후 예창성에게 열정적으로 말을 걸었다. 엔드코트, 한 형님, 만보탑은 처음 오셨습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네, 엔드코트. 엔드코트, 하하, 한 형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만보탑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러길 바라네. 엔드코트. 예창성이 차갑고 냉담한 모습을 보이자 텐 점장의 열정은 다소 식었다. 예의범절에 초조해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천 점장은 더 이상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손뼉을 치며 누군가에게 비단 상자 몇 개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엔드코트, 부하들에게서 한 형님께서 우리 가게에서 가장 좋은 마법 도구와 부적을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물건들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한 형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엔드코트. 천 점장은 비단 상자 하나를 열어 그 안에 있는 녹색 연기를 꺼냈다. 엔드코트, 이건 목탈출 부적이군요. 엔드코트, 부적을 본 예창성은 약간 놀란 듯 말했다. 엔드코트, 한 형님은 눈썰미가 좋으시군요. 맞습니다. 목탈출 부적입니다. 오행탈출술 중 하나죠. 엔드코트, 천 점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예창성의 눈에는 경외심과 감탄이 스쳐 지나갔다. 오행탈출술은 모두 중급 및 초급 마법으로 기초 수련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사실상 수련이 불가능한 기술이었다. 그런데 만보각에 이렇게 귀한 중급 부적이 나타났다니 절대 놓칠 수 없었다. 엔드코트, 한 형님, 이것 좀 다시 보세요. 엔드코트. 천관은 그렇게 말하며 또 다른 비단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아량만한 크기의 푸른 진주가 들어있었는데 어렴풋이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엔드코트, 철뇌주, 하늘의 번개가 응축된 보물입니다. 기초 수련자조차도 이것에 맞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엔드코트. 천관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이 물건은 만보각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것이었다. 엽창성의 마음은 흥분으로 불타올랐다.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은 바로 이 철뇌주였다. 다른 이들에게는 철뇌주 하나가 한 번 쓰면 사라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가 셀 수 없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것만 있으면 앞으로 기초 단계 수련자들은 두렵지 않을 것이다.
적을 마주했을 때 그는 그저 손짓 한 번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다. 누가 감히 그를 막을 수 있겠는가? 천점주는 세 번째 비단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마법 도구 한 세트가 들어 있었다. 엔드코트, 금모자검 한 쌍입니다. 어미검 하나와 아비검 8개로 이루어진 최고급 마법 도구 세트죠. 엔드코트. 엔드코트, 정련된 철과 금으로 만들어졌고 기초 단계 고수가 사흘 밤낮으로 단조했습니다. 어미검 하나만 쥐면 아비검 8개를 동시에 조종하여 적을 공격할 수 있으니 상대방은 방어할 길이 없을 겁니다. 엔드코트. 천점주는 마법 도구를 소개한 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차를 마시며 음울한 분위기를 즐겼다. 엽창성은 천점주가 자신의 재력을 가늠하려는 것을 알아챘다. 만약 예창성에게 돈이 없었다면 그의 모든 말은 헛수고였을까? 엔드코트, 지 세 가지 물건을 모두 합치면 영석이 2,000개가 넘는데 전부 살 여유는 없을 것 같군. 엔드코트, 예창성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현재 영석이 2,000개밖에 없었기에 신중하게 선택지를 고민했다. 엔드코트, 목탈탈 부적은 얼마지? 엔드코트, 예창성이 먼저 물었다. 엔드코트, 영석 200개입니다. 중급 부적인데 중급이지만 가격이 꽤 괜찮네요. 엔드코트. 예창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급 부적은 기초 수련자 정도나 살 수 있는 수준이었다. 영석 200개는 확실히 시세였다. 엔드코트, 그럼 모자검 세트는? 엔드코트. 엔드코트, 영석 600개인데 마법 도구 세트라서 좀 비싸군. 엔드코트. 엔드코트, 철뇌검은 얼마지? 엔드코트, 예창성은 한 형에게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물었다. 엔드코트, 1,500개의 영석이요. 엔드코트. 이 말을 마치고 천 매니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험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한 형님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영석 1,500개라고? 이건 그냥 소모품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살 수 있지? 엔드코트, 예창성은 눈살을 찌푸렸다. 엔드코트, 한 형님, 오해입니다. 이 철뇌구스를 제대로만 쓴다면 기초 수련자조차도 기꺼이 살 겁니다. 영석 1,500개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엔드코트. 예창성은 고개를 저었다. 엔드코트, 그건 이론상일 뿐입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기련 수련자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싸울 기회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하하하, 한 형님 농담입니다. 철뇌구슬 가격은 사실 아주 합리적입니다. 기초 수련자조차도 유혹을 느낄 정도니까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기초 단계 수련자들이 유혹을 느낀다고 해서 1,500개의 영석을 주고 살 리는 없지. 만약 철뇌구슬이 그렇게 쉽게 팔려나갔다면 만보각에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겠나. 엔드코트. 엽창생의 말에 천관장은 약간 난감해졌다. 사실 철뇌구슬은 기초 단계 수련자들에게는 그다지 쓸모가 없었다. 구슬 하나로는 같은 단계의 상대를 죽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죽일 수 없다면 이 소모품에 1,500개의 영석을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 기초 단계나 기련 단계 이하의 수련자들은 철뇌구슬을 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최고급 마법 도구를 사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래서 만보각에서는 철뇌구슬을 팔지 않았던 것이다. 엔드코트, 한 형님께서 정말로 이 철뇌구슬을 원하신다면 영석 100개를 깎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가게의 최저 가격입니다. 엔드코트, 천점장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는 상대방이 흥정을 한다는 것은 살 의향이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으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영석 100개를 깎아주면 만보각에서 상당한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엽창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가격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동의했다. 엔드코트, 이 목탈출 부적과 철뇌구슬 둘 다 주세요. 엔드코트. 엽창성은 가방을 건네며 말했다. 천점장은 가방을 받아 무게를 재보더니 곧바로 미소를 지었다. 엔드코트,
한 형님은 정말 후하시군요. 앞으로 귀한 물건을 더 구매하실 일이 있으면 저희 만보각을 찾아주십시오. 한 형님 같은 귀한 고객님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밴드코트. 밴드코트, 단영히 가십시오. 이번 거래로 우리 집안의 지난 수십 년간 모은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다시 이곳에 올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밴드코트. 엽창성은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목탈출 부적과 천뇌자를 손에 쥐고 만보탑을 나섰다. 밴드코트, 내 기억이 맞다면 만보각에는 아직 최고급 마법 도구 몇 개와 부적이 남아있을 텐데, 밴드코트. 엽창성은 약간 후회스러웠다. 그는 그 물건들을 구할 수 없었고 영석도 부족했다. 지난 2년 동안 그는 수련회만 매진하느라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었다. 만약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노점을 열었더라면 지금쯤 영석을 거의 10,000개는 모았을 것이다. 밴드코트, 결국 내 수련 단계가 너무 낮아서 기련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엄두도 못 내겠어. 밴드코트. 밴드코트, 기초 단계에 도달하면 모든 게 훨씬 쉬워지겠지. 밴드코트, 겹창성은 속으로 생각했다. 만보각을 나온 그는 곧바로 시장 밖으로 날아올랐다. 그는 한적한 곳을 찾아 목탈출 부적을 꺼냈다. 밴드코트, 분석, 밴드코트. 엽창성은 속으로 생각했고 잠시 후 그의 왼손에 하얀 빛이 나타나 선명한 초록색의 목탈출 부적을 감쌌다. 잠시 후 하얀 빛은 사라졌다. 다음으로 엽창성은 영석 더미를 쏟아내고 오른손으로 그것들을 가리키며 속으로 생각했다. 밴드코트, 정년, 밴드코트. 그의 오른손에 붉은 빛이 나타나 영석 더미를 감쌌다. 순식간에 약 30개의 영석이 산산이 조각나더니 엄청난 양의 영력이 그의 오른손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목탈출 부적이 나타났다. 밴드코트, 겨우 30개 남짓한 영석으로? 원래 가격은 200개인데 가격 차이가 너무 크잖아. 밴드코트. 엽창성은 다시 속으로 생각했다. 밴드코트, 복제, 밴드코트. 잠시 후 또 다른 30개의 영석이 흡수되어 또 다른 목탈출 부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그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목둔 부적에 더해 총 5개의 목둔 부적을 만들어냈다. 밴드코트, 분석, 밴드코트. 이번에는 뇌구슬을 분석했다. 이번에는 최고급 마법 부적이나 마법물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 뇌구슬은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 마법 부적이든 마법물이든 사용할 때마다 막대한 만화가 소모되었다. 특히 그 부적은 한 번 사용할 때마다 기련 후기 수련자의 만화 3분의 1을 소모했다. 이 부적은 전투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했다. 만화를 엄청나게 소모할 뿐 아니라 발동시키기 위해 반나절이나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이 뇌구슬은 완전히 달랐다. 만화 소모가 거의 없었다. 준비 과정조차 필요 없었다.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 위력은 여전히 엄청났다. 이것을 받은 예창성은 다른 마법 도구와 부적에 대한 모든 관심을 순식간에 잃었다. 밴드코트, 복제, 밴드코트.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자 그의 오른손은 순식간에 영석 약 200개를 흡수했고 새로운 천뇌구슬이 나타났다. 천뇌구슬 하나를 만드는데 1400개의 영석이 들었지만 복제하는 데는 200개밖에 필요하지 않았다. 밴드코트, 복제, 밴드코트. 예창성은 영석이 거의 바닥난 채로 중얼거렸다. 또 다른 천뇌구슬이 복제되었다. 작고 하늘색의 구체가 공중에 떠 있었고 그 위로 보라색 번개가 번쩍였다. 밴드코트, 집어낸 꼭 뽑아내야겠어. 밴드코트. 예창성은 한숨을 쉬었지만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천뇌구슬 2개를 복제하고 나니 영석은 10여 개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천뇌구슬은 궁극의 필살기다. 이제 그는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얻었다. 밴드코트, 하지만 이 천뇌구슬은 사용자뿐 아니라 소지품 가방까지 동시에 폭발시켜버린다. 가방을 싹 비우고 싶어도 이걸 쓸 수는 없겠군. 밴드코트.
엔드코트. 그렇지 않았다면 철뇌구슬로 마주치는 적을 바로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엔드코트. 예창성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풍월을 상대할 때 철뇌구슬을 사용하려다가 풍월의 소지품 가방이 폭발하는 결과를 맞은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철뇌구슬을 사용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적을 처리할 수 있다면 일반 방법을 사용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철뇌구슬을 사용해야 했다. 지금 이 순간 철뇌구슬은 그에게 핵폭탄과 같았다. 엔드코트. 기련 단계의 영약이 얼마 남지 않았군. 10병 정도밖에 없어. 엔드코트. 엔드코트. 100개가 넘는 부적 중에서 하급은 20개도 채 안 남았고 고급은 20개 이상. 나머지는 모두 중급 부적입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중급 부적이 몇 개 더 남아있는데 그 가치는 대략 영석 2000개 정도 됩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3000뇌종은 영석 4000개가 넘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현재 제 총 자산은 영석 6000개가 넘습니다. 기초 단계 수련자들은 대부분 이 정도 부자가 아닙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재물을 과시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기초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조심해야 하고 절대 누구에게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들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엔드코트. 엽창성은 늘 그랬듯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시장을 나와 날아갔다. 자세히 보니 엽창성은 황풍곡으로 곧장 날아가지 않았다. 대신 태악산맥을 벗어나 바깥쪽으로 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는 며칠 전 황풍곡을 떠난 직후 두 사람이 급히 자신을 미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황풍곡 시장까지 예창성을 따라갔고 시장 밖에서 며칠 동안 기다렸다. 예창성이 나오자 그들은 다시 그를 따라왔다. 그는 이 두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항상 예창성 바로 뒤에 붙어 다니며 한시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다. 태악산맥 경계까지 날아간 예창성은 갑자기 멈춰서서 표정이 변했다. 엔드코트. 3번이나 방향을 바꿨는데도 이 두 사람은 계속 따라왔군.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엔드코트. 예창성은 중얼거리며 손에서 빛을 내뿜으며 부적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마법력으로 부적을 활성화시켰고 곧바로 그의 앞에 물결이 나타났다. 그 물결 속에서 두 사람이 빠르게 날아올랐다. 두 사람을 보자마자 예창성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한 명은 이사형이었다. 다른 한 명은 초록색 도포를 입은 잘생기고 멋진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근심 없는 표정이 가득해 큰 포상을 받았음을 짐작해 했다. 엔드코트. 이사형. 설마 나에게 좋은 의도를 품고 있는 건 아니겠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다행히 평소에도 조심성이 많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도 세워뒀어. 아니었으면 누군가 나를 몰래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거야. 엔드코트. 그는 손에 든 부적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고급 기본 부적인 수경 부적, 수경인이었다. 사실 이 수경 부적은 단순한 부적이 아니라 극히 희귀한 종류의 부적이었다. 수경 부적 하나와 사신 부적 4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죽음의 부적을 활성화하면 반경 1마일 이내의 영역 변화를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지합니다. 이 1시간 동안 수련자가 이 지역을 지나가면 죽음의 부적이 이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부적을 활성화하면 다른 죽음의 부적을 통과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엽창성은 이동하면서 지나가는 곳마다 4개의 죽음의 부적을 차례로 설치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두 사람이 첫 번째 부적을 통과하자마자 그들의 존재를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두 수련자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세 번째 죽음의 부적을 연달아 통과하자 엽창성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엔드코트. 이 태월산맥 밖은 정말 살인과 강도가 난무하는 곳이군. 엔드코트. 엔드코트. 죽음에 이르게 된 이상 내가 잔인하고 무자비하다고 해서 나를 탓하지 마라. 엔드코트. 예창성은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움이 가득했다. 비록 이 사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예창성은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엔드코트, 아마도 이 사부가 아까 언급했던 그와 가까운 왕 사부일 것이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하하. 그렇다면 지난번에 원성도의 핑계를 대며 나를 속인 이유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였군. 엔드코트. 예창성의 마음속의 살기가 순식간에 치솟았다. 태월산맥 외곽에서 두 사람이 비행탈거대 올라타 하늘을 빠르게 가로지르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독수리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사람이 갑자기 멈춰서서 고개를 기울여 귀를 기울였다. 엔드코트, 무슨 일이야? 리 형님, 엔드코트. 여기서 엔드코트, 리 형님. 엔드코트은 예창생이 알고 있던 리 사형이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왕 사형이었다. 엔드코트, 그가 멈췄어. 엔드코트. 엔드코트, 멈췄다고. 설마 우리를 발견한 건가? 엔드코트. 엔드코트, 말도 안 돼. 내 붉은 눈 독수리는 거의 1000피트 상공에서 감시할 수 있는데 그가 우리를 감지할 리가 없어. 엔드코트. 엔드코트, 분명 마력을 너무 많이 써서 회복하려고 멈춘 거야. 엔드코트. 엔드코트, 쫓아가자. 엔드코트. 두 사람은 다시 비행탈거대 올라타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다. 엔드코트, 리 형님, 저는 아직도 의문이 남습니다. 겨우 기련 단계의 수련자가 어떻게 그런 우연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수련 단계가 그렇게 빠르게 올랐겠소?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가 2년 전 문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수련 단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련 10단계도 안 됐다고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기련 10단계도 안 된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사람을 시켜 알아봤는데 처음 문파에 들어왔을 때는 기련 5단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뭐라고요? 리 형님,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엔드코트. 엔드코트, 내가 어떻게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는가? 엔드코트. 엔드코트, 이중 연근을 가진 수련자가 2년 남짓 만에 기련 5단계에서 10단계까지 도달했다니. 이 속도라면 천연근을 가졌다고 해도 믿을 만하겠군. 엔드코트. 엔드코트, 광사형님. 그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겁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무슨 소리야? 엔드코트. 엔드코트, 무슨 소리냐고.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건 11년 전 기련 11단계였는데 지금은 12단계라고. 엔드코트. 엔드코트,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엔드코트. 왕사형은 마치 상상도 못할 일을 겪은 듯 충격에 휩싸여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표정을 본 이 사형 역시 경외감을 느꼈다.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1년 남짓 만에 기련 5단계에서 10단계까지 올라갔고 그 후 1년 만에 10단계에서 12단계까지 도달했다. 이런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다. 천년근을 가진 수련자조차도 이 정도로 빨리 수련할 수는 없었다. 엔드코트, 지 사람은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 그 비밀 덕분에 수련을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건가? 엔드코트, 광사부는 차갑게 말했다. 그의 표정은 곧 차분해졌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하며 강렬한 살기와 탐욕으로 가득 찼다. 엔드코트, 만약 그가 기련 12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그를 잡을 수 있었겠는가? 내가 왜 자네를 불렀겠는가? 엔드코트, 지 사부는 속으로 생각했다. 엽창생이 어떤 행운을 타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이 사부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욕망이 치솟았다. 이전에는 예창성의 수련이 그 약초원에서 얻은 기회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약초원에서 지냈지만 머리카락 한 올도 찾지 못했다. 심지어 그 일을 위해 상당한 양의 영석까지 소모해야 했다. 이 때문에 그는 몹시 좌절했다. 그 후 예창성을 유인해 죽이려고 그의 방으로 갔다. 하지만 예창성은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예창성이 나온 후
그는 백술 땅에서 아는 제자를 통해 예창성이 기련 12단계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에 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자신도 기련 12단계였고 같은 단계의 예창생을 상대하는 것은 승산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믿음직한 왕사형을 불러 함께 가기로 했다. 엔드코트, 우리 둘의 실력이면 어렵지 않겠지만 대체 무슨 행운을 얻은 걸까? 엔드코트. 리 사형은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수련계에서는 수련자들이 뜻밖의 행운을 만나거나 놀라운 기회를 얻는 일이 드물지 않다. 세상에는 온갖 기이하고 신비로운 기회들이 존재한다. 예사제는 기련 단계에 도움이 되는 행운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그 몇 병의 영약은 기련 단계 수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리 사형에게 있어 이 기회는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기초 수련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아주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것은 그저 도박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사형은 개의치 않았다. 도박은 도박일 뿐 어차피 한 명 죽이는 것뿐이잖아. 사실 황풍곡의 수만 명에 달하는 기련 단계 제자들 중에는 영근을 2개 가진 자가 꽤 많다. 한 명 죽이는 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중복 영근을 가진 자를 죽이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두 사람은 엄청난 속도로 날아올라 30분도 채 안 되어 예창성을 따라잡았다. 예창성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자신에게 날아오는 것을 보고 예창성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다. 엔드코트, 이사부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하하하,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왕사부님과 저는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던 중이었는데 뜻밖의 예사부를 만났군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하하, 정말 우연이네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정말 우연이군요. 이예사부님, 우리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엔드코트. 이 사부님과 왕사부는 예창성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엔드코트, 그런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지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왕사부님이십니다. 엔드코트. 예창성은 감탄하며 말했다. 엔드코트, 광사부님 이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광사부님은 이 계곡에서 가장 유망한 기초 수련자 중 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사부님을 뵙게 된 것은 정말 삼생에 한 번 있을 법한 행운입니다. 엔드코트. 예창성은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띤 채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러한 모습에 왕사부는 우쭐해졌다. 하급 제자인 예창성이 이처럼 위험 있는 태도를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 사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엔드코트, 이상하군. 지난번에 이 녀석을 만났을 때는 뭔가 불안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럴까? 엔드코트. 이 사부는 예창성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주머니에 손을 뻗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마음속에 강한 불안감이 치솟았다. 엔드코트, 뭔가 잘못됐어. 뭔가 수상해. 엔드코트. 이 사부의 표정이 변하며 재빨리 뒤로 물러나 주머니를 움켜쥐고 내용물을 꺼내려 했다. 엔드코트, 이미 늦었어. 엔드코트. 예창성은 비웃으며 땅을 힘껏 쿵 하고 내리쳤다. 순식간에 땅에서 부적 12개가 동시에 하늘로 솟아올랐다. 이 부적들은 하얀 빛을 내뿜으며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랐고 그로부터 12개의 얼음 창이 날아올랐다. 엔드코트, 얼음 창 부적이라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거지? 엔드코트. 왕사부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엔드코트, 고급 초급 부적인 얼음 창 부적이군. 엔드코트. 일반적인 기련 수련자라면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부유하다고 여겨질 텐데 갑자기 12개나 나타났다. 게다가 그들은 이 12개의 얼음 창 부적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났다. 솔직히 말해서 예창성의 소비는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했다. 고급 초급 빙창 부적 하나에 영석 30개 정도 하는데
그는 무려 12개를 버렸다. 부적 12개, 총 영석 360개다. 그 정도면 최고급 일반 마법물체 하나를 살 수 있는 양이다. 기련 단계 제자들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 예창성은 단 한 번의 전투에 영석 360개를 써버리다니. 이건 더 이상 탕자라고 할 수 없겠군. 이 사형과 왕사형은 이 모습에 몹시 분노했다. 도대체 어떤 괴물을 건드린 건지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예창성은 비웃으며 또 다른 부적을 손에 쥐었다. 그가 몸에 있는 부적을 두드리자 초록빛이 나타나더니 땅에서 커다란 덩굴 덩어리가 솟아났다. 덩굴은 마치 배를 감싸는 갑올처럼 그의 몸을 꽁꽁 감쌌다. 고급 기본 방어 부적, 바로 덩굴 갑옷 부적이었다.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재앙을 막기 위해서였다. 엽창성은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겼다. 고급 부적 하나일 뿐 잠재적인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엽창성의 과시적인 모습에 이 사형과 왕사형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세상의 정의란 건가? 기련 단계 제자가 어찌 이렇게 많은 고급 부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예창성의 관대한 행동은 이선배와 왕선배에게 상대방이 분명 어떤 행운을 품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지금 그 기회를 잡으려는 것은 시기상조였다. 지금 두 사람의 생존조차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왕선배는 소리치며 주머니에서 부적 하나를 꺼냈다. 그는 급히 부적을 발동시켰고 순식간에 바람의 장벽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감쌌다. 고급 초급 풍벽 부적, 바로 그 풍벽 부적이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고급 부적이었다. 엔드코트, 지선배, 비장의 카드가 있다면 어서 꺼내세요. 지금은 숨길 때가 아닙니다. 엔드코트, 광선배가 소리쳤다. 이선배의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잿빛이었으며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비장의 카드라고? 자, 이제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는 무엇일까? 그는 작은 붉은 검을 꺼내 마법의 힘을 불어넣고는 힘껏 엽창생을 향해 휘둘렀다. 최고급 화은검. 이것이 이 사형의 유일한 비장의 카드였다. 동시에 왕사형도 보름달이 새겨진 짧은 녹색 창을 꺼냈다. 노걸창 역시 최고급 마법 무기였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최고급 마법 무기를 휘둘러 엽창생을 공격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의 최고급 마법 무기 공격은 등가에 의해 모두 막혔다. 그 순간 얼음창들이 그들을 향해 날아왔다. 쾅! 12개의 얼음창이 동시에 풍벽에 부딪혔다. 순식간에 풍벽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자 공포와 절망이 가득한 표정의 얼음창들이 왕과 리를 향해 날아왔다. 엽창성은 운갑을 뒤로 젖히고 손을 털며 앞으로 걸어갔다. 두 사형은 모두 기련 12단계였기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음창에 꿰뚫려 얼어붙었다. 엔드코트, 지 수련계에서는 언제든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엔드코트, 다행히 너희 둘은 나 같은 은인을 만나 큰 고통 없이 빨리 떠날 수 있었지. 엔드코트, 다른 미치광이였다면 이렇게 고문당해 죽지는 않았을 거야. 엔드코트, 그러니 가서 내 축복을 빌고 다음 생에는 좋은 환생을 맞이하길 바란다. 엔드코트. 엽창성은 가식적인 동정심을 드러내며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만약 왕사형과 이사형에게 천상계가 있다면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심정일지 궁금해했다. 엽창성은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손짓을 멈추지 않고 전장을 빠르게 정리했다. 그는 두 사형의 소지품 주머니와 떨어진 최고급 부적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모았다. 그리고는 화구를 여러 번 발사하여 그들의 시체를 불태워 버렸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자 바람이 휘몰아쳤다. 긴 여정 끝에 엽창성은 황풍곡으로 돌아왔다. 약재원으로 돌아와 자신의 거처에 숨었다. 완전히 안전해진 후에야 그는 태연하게 소지품 주머니를 열어 얻은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최고급 부적을 10개 이상 소모했지만
왕사형과 이사형이 얻은 것은 그 손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았다.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최상급 유물인 청월창과 화운검의 가치만 놓고 보면 그 어떤 부적보다 훨씬 뛰어나다. 왕사형의 주머니 속 파란 병 안에는 선명한 붉은색 알약이 들어있었다.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냄새 맡아본 예창성의 얼굴에는 희미한 기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것이 기련 10단계 이상 수련자에게 효과적인 영약임을 알아챘다. 엔드코트, 금방 기련 13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군. 엔드코트. 영약 외에도 예창성은 최고급 마법 도구 2개, 중급 부적 수십 개, 그리고 영석 수십 개를 얻었다. 이 물건들은 그에게 그다지 값비싼 것은 아니었다. 왕사부의 물건들을 챙긴 예창성은 이 사부의 가방을 바라보았다. 가방을 들어 올리자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영석 수십 개, 부적 10여 개, 최고급 마법 도구 하나, 중급 마법 도구 2개. 이 사부는 왕사부에 비하면 훨씬 초라해 보였다. 그가 지닌 유일한 귀중한 물건은 아마도 최고급 마법 도구인 화운검뿐이었을 것이다. 엔드코트, 이건 뭐지? 엔드코트. 엽창성의 시선은 나무 상자에 쏠렸다. 이 나무 상자는 어딘가 고풍스러워 보였고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기교를 풍겼다. 엔드코트, 분명 이 사형이 숨겨둔 무언가일 거야. 단순한 물건은 아닐 거야. 엔드코트, 엽창성은 중얼거렸다. 곰곰이 생각한 후 그는 먼저 자신에게 부적을 두드렸다. 부적이 효과를 발휘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열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상자가 열리는 순간 날카로운 화살이 번개처럼 튀어나왔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화살이 엽창성의 얼굴에 닿았을 때 섬광이 번쩍이며 화살을 튕겨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엽창성은 하마터면 큰 소리로 욕을 내뱉을 뻔했다. 그는 화살의 푸른 빛이 감도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강력한 독이 묻어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만약 아무런 대비 없이 공격을 받았다면 그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엔드코트, 이런 비열한 술수를 쓰는 자는 예의범절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군. 엔드코트. 엔드코트, 다행히 나는 재치가 있어서 미리 대비를 해두었지. 이 춥고 위험한 수련계에서는 언제나 조심해야 하거든. 엔드코트. 극도로 겁에 질린 예창성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다행히 평소의 경계심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엔드코트, 그런데 이 귀한 물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지? 엔드코트. 예창성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고서 한 권과 부적 하나. 상자 안에는 이것들이 전부였다. 엽창성은 부적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은색 부적에는 보라색 룬 문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매우 심오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부적 앞면에는 엔드아포즈, 별엔드아포즈라는 글자가, 뒷면에는 별이 총총한 하늘이 그려져 있었다. 엔드코트, 이게 뭐지? 엔드코트. 엽창성은 한참 동안 부적을 바라보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사형이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숨겨놓았다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의미했다. 그는 부적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지만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엔드코트, 됐어. 나중에 자세히 살펴봐야지. 엔드코트. 엽창성은 부적을 다시 넣고 고서를 집어들었다. 엔드코트, 금령천성술, 엔드코트. 이것도 새로운 수련법이었다. 엽창성의 호기심이 솟구쳤다. 그는 고서를 펼쳐 꼼꼼히 살펴보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책을 내려놓고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 사부,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군. 엽창성은 원래 원성도라는 존재가 이 사부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 지어낸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인물이 실제로 존재할 줄은 몰랐다. 게다가 이 금령천성술은 원성도의 주된 수련법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엔드코트, 그렇다면 이 사부가 원성도의 동굴이라고 말한 것이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나? 엔드코트. 엔드코트, 이 표식은 원성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군.
엔드코트. 엽창성의 표정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는 자신이 조금 부주의했음을 느꼈다. 이 사부를 조금 더 살려두었어야 했다. 아마도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원성도의 비밀을 누설했을지도 모른다. 엔드코트, 어쩔 수 없지.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엔드코트. 엔드코트, 일단 이 부적들은 잘 보관해 두어야겠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엔드코트. 엽창성은 금령천성술만 남기고 나머지 물건들을 모두 주머니에 넣었다. 엔드코트, 내가 수련하는 금령술이 금령천성기정년술의 간소화 버전일 줄은 몰랐군. 엔드코트. 금령천성술을 보자 엽창성은 왠지 낯익은 느낌을 받았다. 자세히 읽어보니 널리 알려진 금령술이 바로 이 기술의 간소화 버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금령천성술은 금속성 수련법이다. 금속성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 고서가 정말로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지 예창성은 확신할 수 없었다. 어쨌든 그는 금령천성술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최상위급 수련법이라면 세상 곳곳에 명성이 퍼져 있어야 마땅했다. 엔드코트, 게다가 내용이 불완전하기까지 해. 엔드코트. 예창성은 약간 당황했다. 이 고서에는 수련법 전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기련 단계부터 기초 단계 후반까지의 수련법이 6층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빠져 있었다. 이건 정말 대부분의 전승 수련법은 불완전한 채로 전해지는 걸까? 하지만 예창성의 흥미를 끈 것은 그 수련법의 기록에 따르면 금령천성술의 첫 3층을 수련하면 은광갑이라는 신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신성은 방어 기술이다. 단순히 기술을 수련하는 것만으로 몸표면에 은빛 갑옷이 형성됩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갑옷은 기련 단계 수련자가 최고급 마법 도구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련 단계가 최고급 마법 도구를 막아낼 수 있다면 기초 단계 수련자는 어떨까요? 최고급 마법 도구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금단 단계는요? 마법 보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수련법은 진정 최상위 수련법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련법의 특이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 단계 후반, 즉 6단계에 도달하면 엔드아포즈, 별은 검기 엔드아포즈라는 신적인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력을 지닌 공격 마법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신성 능력은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마나 소모량 또한 엄청납니다. 다행히 금령천성술을 수련하면 마력이 매우 강해져서 이 두 가지 신성 능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마나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금령천성술의 수련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금령천성술의 약점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수련법은 없습니다. 어떤 최상위 수련법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청원검술은 다른 수련법보다 마나를 2배나 많이 소모하고 수련 속도도 다소 느립니다. 하지만 순수 마력을 수련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한계를 극복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금령천성술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엄청난 위력으로 전투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단점 또한 많은 상대를 주저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어쨌든 수련 속도가 느려지는 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수련 세계에서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수련법의 마지막 부분에는 천령근이 없으면 이 수련을 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엔드코트, 그래서 이 사부는 그 수련법을 안 한 거였군요. 엔드코트, 예창생이 중얼거렸다. 사실 예창생은 이 사부를 오해하고 있었다. 이 사부가 그 수련법을 안 한 건 수련 속도가 느려서가 아니라 단순히 금속성 연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강력한 수련법을 놓칠 리가 없었을 것이다. 엔드코트, 기초 단계에 들어가면 주력 수련법을 하나 고를 건데 자네도 이 수련법 할래? 엔드코트. 예창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고민 끝에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금령천성술을 먼저 수련하기로. 그는 여전히 은광갑의 신성한 능력을 갈망했다. 만약 그 기술의 다음 단계를 얻지 못한다면 변신술이라도 익히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창성은 은둔 수련을 시작하여 자신의 기술을 금령천성술로 변형시켰다. 다행히 금령술은 이 기술의 간소화된 버전이었기에 변형 과정은 어렵지 않았다. 수련하는 동안 예창성은 가끔 황풍곡 시장에 들렀다. 부적, 영약, 마법 도구를 파는 노점을 차려 많은 영석을 모았다. 이 영석 대부분은 철뇌구와 부적을 복제하는 데 사용했다. 결국 그에게 남은 영석은 800개 남짓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만보탑으로 가서 천사장의 이상한 시선 아래 최고급 방어구인 현철 비방패를 사왔다. 엽창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사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난번 엽창성이 떠날 때 이전 거래로 집안의 수십 년 저축을 탕진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석 800개를 써서 현철 비방패를 사다니. 게다가 이번에는 집안의 저축을 모두 탕진했다고 말하면서 떠났으니. 랜드코트 뒤 한 사부는 참 흥미롭군. 랜드코트 천사장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껄껄 웃었다. 그는 엽창성의 행동에 놀라지 않았다.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오면서 별별 일을 다 겪어봤기 때문이다. 이런 고급 고객에게는 천사장은 신분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제자인 한비우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수선의 길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도망치지 않았고 눈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깨달음 하나, 미약한 진전 하나가 그의 앞날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처음으로 진짜 위협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범인지 장생선도. 다음 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